네, 여러분.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1, 2, 3, 4, 5, 6번에서 건질 수 있는 것들, 그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을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에너지 자원은 말이죠.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화석 에너지랑 신재생 에너지 구분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애매한 게 원자력이 있다고 제가 수업 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화석 에너지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수력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풍력, 태양광점, 태양열, 그다음에 지열. 요 정도만 배웁니다. 원래 더 많아요. 뭐 조력도 있고 뭐 파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한 요 정도까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가지고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거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내용들 보면 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자, 이게 국가별 매장량 비율과 생산량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느 국가들이 관련이 있냐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 보시면 자, 주요 국가들이 있죠. 주요 국가. 자, 석유 하면 어떤 국가를 떠올리려고 했냐면 사우디 아라비아 떠올리려고 했고 그다음에 뭐 이라크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새로 안 사실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여기가 매장량은 1입니다. 매장량은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요즘 위험하죠. 석탄. 자, 석탄은 어느 나라냐면 중국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중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거. 그다음에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로 놓고 보면 러시아. 그다음에 이란,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국가. 이거는 계속 추가할게요. 다른 나라들도 뭐 여러분들이 더 넣고 뭐 투르크메니스탄 넣고 싶다 이런 것들 있으면 여러분들도 넣으셔도 됩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약간 좀 칙칙하니까. 자, 이렇게 넣고 보고 그다음에 1번 선지 보면 대기 오염 물질. 그래서 대기 오염은 석유도 많이 있고 석탄도 많아요. 근데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뭐 가는 나보다 뭐 나는 다보다 하면 그 둘 중에 하나는 천연가스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천연가스가 비교 가능한 녀석으로 대기 오염 물질이 낮고요. 그다음에 주로 매장지 보시면 석유랑 천연가스는 신생대 제3기 배사 구조에 있고 천연가스도 신생대 제3기 배사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똑같고요. 대신에 석탄은 고기조선대 네, 주로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상용화 시기도 나오는데요. 상용화 시기는 석탄이 1위, 2위가 석유, 3위가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상용화 시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고 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알아봐 주시면 좋다는 거죠. 가는 나보다 뭐 이런 것들 비교할 때는 천연가스를 확실히 놓고 석유랑 석탄 놓고 하면 약간 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천연가스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니까 이런 것들 시기 문제가 나오면 천연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혹은 좀 더 넓히면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 선지가 그래도 이 4번 선지는 요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 제시된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총 매장량에서 상위 5개국 매장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석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 가장 편제성이 낮은 게 석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 상위 5개 국가로 묶으면 석탄이 가장 편제성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전체로 보면 석탄은 모든 나라에 조금씩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A는 매장량, B는 생산량이다. 뭐 이런 거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자, 2번에서는 그 2번 문제에서 또 핵심적인 게 주요 국가 중에서 석탄 요즘 많이 일어나고 수출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인도네시아도 알아주시면 좋고 오스트레일리아도 좌철 우탄 할 때 오른쪽에서 석탄 많이 고기 조선대에서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3번 보시면 3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3번 이렇게 보면 자, 1인당 그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 이거는 따로 제가 여기다 비교하는 걸로 놓진 않고 따로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놓고 보면 여기서 하나 더 나와서 1인당 소비량 1인당으로 소비량 가장 높은 데는 미국이고요. 국가별 소비량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이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선지가 바로 그거였고요. 자, 수력 소비량이 많다. 나는 나보다 라고 돼 있는데 수력이 또 여기서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데 수력이 신재생 에너지 중 발전 1위. 그래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석유 소비량이 많다. 이거는 이거 안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어떤 걸로 이용하는지. 이용하는 거. 이용은 자, 석유는 뭘로 이용하냐면 주로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석탄은 발전도 하고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많이 사용하고 있고 천연가스는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가정용 비율이 꽤 높다. 가정용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B는 1차 에너지에서 소비. 요거 보시고 요 에너지와 관련해서 하나를 더 정리하시면 좋겠는 게 1차 에너지랑 2차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1차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하면 세계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석유. 요 순서는 알아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석탄, 천연가스, 그 다음에 신재생, 수력, 원자력 순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에너지, 그 다음에 2차 에너지도 있는데요. 2차 에너지 특징들은 석유가 굉장히 낮고 수력이 높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다고 했었던 거 기억납니다. 알아주시면 좋고. 자, 대기오염 배출량 이거 또 나오죠. 대기오염 배출량, 대기오염 자주 나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가해는 피오르 해안이 발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력과 관련해서 많이 나타나는 게 빙하 지형. 그래서 많이 지형에서 잘 발달하는 게 수력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 판의 경계, 지열은 판의 경계에서 많이 있고 고위도 위치한다. 이건 상관없는 것 같고,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여기 수력이 다른 신재생이랑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수력이 많습니다. 다음에 상업적 국가로 이용하는 국가수. 그래서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는 원자력이 비율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원자력이랑 적 이용가 수는 굉장히 낮고요. 또 하나 지열도 많이 낮습니다. 이용가 수도 굉장히 낮은 특징들이 있어요. 지열은 판의 경계에서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원자력은 기술이 있는 나라들만 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 보시면 그 수력은 또 빙하지형 여기가 유량이 많고 빙하지형뿐만 아니라 유량이랑 그다음에 낙차 큰 곳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수력이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얘네들은 거의 없는 거죠. 이산화탄소 배출량. 원자력도 이산화탄소 배출은 엄청 낮지만 대신에 방사능 물질이 있다라는 거가 있고요. 단을 나보다 세계 발전량 비율. 그래서 세계 발전량 비율 하나 더 보시면 석탄이 1위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 조건에 영향받는 거. 그래서 다른 애들은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기후 조건에 영향을 받지만 이 지열은 기후 조건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아요. 그래서 가는 나보다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면 기후 조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런 거 알아주시면 좋고, 나다마는 화력 발전에 이용되는 에너지원이다. 뭐 이거는 화력 발전은 석탄, 천연가스, 석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실전 문제에서 알아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본 문제랑 이런 것들 추가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